일단 최종 선고를 한다. 부연 의견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생각을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안 바꾸죠. 예. 신경 있는 분이시라. 예. 근데 원래 저희가 이제 14일로 단언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보를 가지고 공유를 드렸고 금요일로 계속 예. 생각을 해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신영환 교수 말씀 맞다나 이제 각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절차를 문제 삼은 각하의 압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지나면 또 난리들 칠 테니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바람에 매우 긴급하게 사실 오늘 일정이 잡힌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걸 함으로써 일단 인용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겁니다. 네. 네. 날짜는 뭐 하루 이틀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왜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냐면 사실 꼬꾸라베식으로 8명이 지금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선고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하면 인용 쪽에 강력한 입장을 가진 재판관들이 대단히 많이 양보한 흔적이 역력해. 네. 완전히 오케이. 자,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니네 이거 합의해줘. 뭐 이런 식의 딜이 가능한 게 바로 콩클라베식의 그 의사 절충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좀 차분하게 들어주세요. 17일이 지나면 안 된다라는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2024 헌나 2345가 오늘 됐습니다. 네. 자, 6과 7이 지금 이제 18일 박성재 장관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그냥 18일 날 박성재 장관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2, 3, 4, 5는 한 번에 다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질 않아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이 기각되는 내용의 상당수를 도이치 때 기억나시잖아요. 도이치 그 검사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료를 잘 안 내요, 검찰에서. 이정섭 때는 하나도 안 줬어요. 예. 현실적으로 협조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뭐 이런 법원처럼 어떤 그 형사부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그걸 검토하고 판결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런데 18일 날, 자, 그게 이제 2024 헌나 6번이죠. 자, 6번을 시작하고 7번까지 한다 그러면 어떤 논란이 또 나옵니까? 그것까지 변론 종교까지 보자라고 또 난리를 치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법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검찰에서 갑자기요. 수사 자료를 와장창 내면서 변론 기일을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협조를 안 하니까 다 한 번에 변론 기간이 끝났습니다. 조지호 청장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빌미를 걸어서 지금부터 만약에 18일 날 자료뿐만 아니라 뭐 그런 법 기술은 이분들이 뭐 아주 다양한 법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자료 없이도 뭐 증인 신청이라든가 변론 기일 더 잡자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다른 충분히. 어떤 법 네네.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끈다면 자, 아까 21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앞에 거 변론 기일을 계속 늦추고 하면은 이거 변론 진행되고 이거 완결되고 이거 먼저 이거까지 하고 하자고 덤비면 네. 자, 지금은 논리적으로 보면 변론이 끝난 거 기준으로는 다음번이 8번 윤 우두머리 꺼거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스텝이 꼬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헌재조차도 자기들의 날짜를 자기들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게 스텝이 꼬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변론 진행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구들의 북치고 깽가리 치고가 이제 더 가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혼란상은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혼란상입니다. 결론은 17일까지 마치든지 최악의 경우 100번을 양보하면 18일 날 그 박성재 장관 거 열릴 때 그때 그 앞전에 한다든지 뒤에 붙여 한다든지 앞전에 해야 되겠죠.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건 최악의 경우고요. 예. 결론은 17일까지 마쳐야만 한답니다. 자, 제가 신용환 교수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일 날 한답니다.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아니, 찍긴 그 안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본 이야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17일 날 한다. 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진다. 이것은 이 국민적 혼란이 아니고 이러면 포상금 배분이 안 되는데요. 포상금 나 지금 일부러 날짜를 질디 이야기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바꿀 게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8대0 그리고 14일이 아주 많습니다. 바람도 있을 거고 참고로
그 신 교수님이 혹시라도 이제 백도어를 열어놓으셨잖아요. 18일로. 아,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 네, 최악의 네, 경우 백도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백도라는 표현 없어야 스픽스답지. 지금 그렇죠. 역전의 용사들이 그러니까 하나 왜 찍어야 다른 되고. 걸 가지고 가서 차라리 그때 가서 문매를 맞을 각오하고 지금은 우리가 걸고 확실하게 얘기해드리는 것이 좋다.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18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시청자들의 판단을 위해서 추가적 정보를 예, 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박성재 변론 기일의 14 시간이 몇 시냐? 예, 예. 14시로 돼 있어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면 네. 자 18일 오전도 화요일 가능할 날- 수는 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는 되면은 17일이다. 17일이다. 경찰력 운용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선고를 하게 되면 1시간 걸리거든요. 네. 보통 읽고 하면 한 4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14시에 그럼 다른 그 피청구인이 들어오려면은 그 앞이 엄청나게 혼잡할 겁니다. 그런 것도 왜냐하면 그건 큰 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선고하는 날은 다른 일정을 하나도 안 잡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잡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18일 아니라고 18일 생각해요. 아니고 17일인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 언제 선고일이 17일이다라고 발표할 거냐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발표는 내일 한다 안 한다? 17일 날 한다 그러면 아까 박관천 행정관님은 14일 오후에 알려준다 그랬더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예, 예. 행정적인 절차 부분인데 만약에 14일 오후에 알려주면 흠토 일에 광화문 안국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네. 때 굳이 그 휴일 때 그 혼란을 다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저 알려주는 게 이제 청구인 피청구인 통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 통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둘 중에 한 군데만 도착해도 예. 되는 건데 물론 절차적 그것 때문에 또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을 다 하는 건데 예. 어차피 저쪽은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헌재에서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도달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발송주의, 공시주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얼마든지 선고일을 할수 있는 공개해버리면 거죠. 돼요. 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일 이걸 이제 알려줄 거냐 말 거냐 월요일 한다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안 알려주면 지금 그렇죠. 지역에 있는 11개 학교가 월요일 날 휴업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가정통신문을 미리 발송해 줘야 되거든요. 자식 키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라서 평일날 한다가 원칙인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일요일날 다 기자 출근하고 대통령실 일하듯이 뭐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싸워주세요. 이럴 때는 팍팍 싸우고 해서 재밌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굉장히 작은 부분 하나도 신경이 예, 쓰이는 예. 것이 맞아요. 그 안국동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휴교령을 내릴 수 있어라고 네. 벌써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한남동 윤석열 김건희 관저 주변에 있는 한남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그 주변 학교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아마 한남동에서 나와서 뭐 재판 결과를 받아보든 어떻게 행적의 변화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극우 집단이며 아니면은 뭐 태극기 부대들이 한남동으로 모일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아직 한남초등학교를 비롯한 그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는 학교는 휴교령이 검토 중인가도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은 미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인가요? 아니면 예, 뭐 다른 미루어질 수 있는 근거로 생각이 됩니다. 한남동하고 여기에 있는 안국동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 내란 수계가 지내고 있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주변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휴교령 검토 중인 학교는 한남초등학교 비롯 한남동 예. 관저 주변 확정된 곳은 안국동 주변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왜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보자는 질문에 제가 저는- 취재기자 출신으로서 살펴는 보는데 의미는 뭐 크겠느냐 뭐 제가 무시하고 이런 거 아, 아니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걸 오늘 폭넓게 얘기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동시에 올려주셔서 다 볼 수도 없지만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무려 18,000분이 지금 이상호 기자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용환 교수님의 이 강력한 전망 때문에 아 왜요? 방송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뭐, 칭찬한다는 재밌네요. 네, 강미정 대변인 대단하십니다. 이상호 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 오늘 스픽스 구독 좋아요보다는 이상호 기자가 하고 있는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요즘 후원 쫙 모집하는데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요즘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해주시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 네. 말씀 드리니까 박한진 그렇군요. 행정관님 네, 네. 이 말씀 드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데 박수 한번 드리시죠. 아, 대단한데 네. 고발뉴스 화이팅입니다.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많이 분위기 왜 이래요? 빨리 뉴스 근데 합시다. 실질적인 정보통은 박관천 행정관님. 맞아요. 저분은 TV가 없어요. 아. 결정적으로 박한진 TV가 없어요. 네. 왜 없습니다. 유튜브를 안 하세요? 예? 유튜브를 안 아, 하세요? 이 얼굴에 TV 하면 되겠습니까? 라디오라도 하세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너무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이제 조금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지금 당일날 그 선고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뭐까지 검토하고 있냐면은 그 한남동 그 관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육교가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그 통행을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하는 게 그 육교 위에서 무슨 어떤 불상사가 생길까봐 그것도 그만큼 그 한남동과 그 안국동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하고 안국동 같은 경우는 그 주위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서울시 협조를 해가지고 다 문 닫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탄핵 선고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고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지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얼마 전에 그거 했지 않습니까? 경찰도 동원되는 서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 회의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14일 한다 그러는데 그 경찰 쪽에 그 경력도는 보통 언제 오냐면요. 공지를 해주잖아요. 저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도 네. 공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통보해도 24시간 전에만 통보해주면 바로 경력 배치는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언제든지 경력이 풀타임 대기라거든요. 개동되는요. 자 이 말씀은 지난번에 윤석열 구속될 때요. 실제로 체포될 앞에 때. 나와 있는 이분들이 가장 빨리 취재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네. 체포되고 어떻게 되는 거 스픽스가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스픽스 잘했고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바로 박한진 행정관님, 신영환 교수님, 이상호 기자 한 번씩 전화 뭐 강미정 대변인은 끼어서 뭐 네. 이야기 듣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와 댓글 진짜 뜨겁게 오는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고발뉴스에 박한진 행정관님 좀 출연 좀 해달라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올라갈 생각을 신용환 교수님도 너무 올라가야 된다 바쁘셔서. 하고요. 김상달님께서는 14일 파면하면 소 한 마리를 스픽스에 기증하겠다. 저는 소 아니고요. 그냥 소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 그날 기증을 해주신다면 좋겠고요. 한우기님도 좋은 걸 주셨고요. 겸공 매불 스픽스 매일 봅니다. 로라님 이렇게 주셨는데 와 고발뉴스 칭찬도 해주시고 한은영님께서는 아쉬워하면서 내일 하면 최고인데 그리고 공정한 상식님 김혜연님 본범님은 그냥 파면이면 된다. 파면이면 그렇죠.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헌재에서 최재해 원장이나 다른 검사들 탄핵 기각한 것이 우와 잔칫날이다 이제 윤석열 살아났다가 아니라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것이 네. 숨어 있는 본질이다. 아이, 이걸 당연하죠.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공개도 많이 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강미정 대변인 저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많이 하고 우리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윤석열 탄핵을 통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가를 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7,000분 보고 계신데요. 백경애님, 함영구님, 앵두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이상호 이상 기자 말씀하십시오. 그 오늘 우리 그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들이 한두 개 있어요. 네. 그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그 제가 그 뭐 하나 예, 좀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준비했는데 이상 기자 자료 준비한 거요. 이게 뭐냐면 요거 말고 요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른 거 하나 좀 예, 예. 자료 드린 거 좀 요거 다른 띄워주세요. 걸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니네 대단히 의심스러워 봐준 것 같아 네. 라고 인정한 부분 요것도 나중에 이제 요건 도이치모터스 말고 요거 맞습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야 니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야 근데 니네 지금 자료를 여기 보면 서울고검에서 수사 기록 달라고 그러니까 송부 불가 회신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판단 못해서 니네 기각하는 거야.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꿀라베처럼
협의하는 과정에서 봐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내일 또는 월요일 인용을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요건데 지금 쟤네가 이른바 계몽령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쇄 탄핵을 통해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니네가 내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거야.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제일 밑에. 탄핵 소추안 탄핵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위반 행위가 일정 정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따라서 니네가 말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권이 남용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었어. 오늘 그 두 개에 걸쳐서 인용을 해줬지만 너희들은 뭐 연쇄 탄핵, 줄탄핵 이러지만 우리 헌재가 봤을 때는 탄핵 소추권 남용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제가 향후에 그 말씀 하려고 여기다 써놨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맞아요. 예. 인용을 네. 빌드업하는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거. 암시하고 있다. 저기 저 정문구가 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정문구가 의미가.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제 이유 요지인데 최재해 이제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를 일괄로 탄핵 기각을 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서 8대0으로 가는 일종의 빌드업 아니면 통과 절차라고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 삼권 분립에서 국회 고유 권한을 국회가 재량 행사를 제대로 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이 이제 적법 절차 뭐 인권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